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이의 너영라드 여러분의 진행자 현이입니다. 인생의 길은 언제나 복잡하고도 아름답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인생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던져주죠. 현이의 너영라드에서 싱그러운 에너지를 가득 담아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현이의 너영라드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마이크를 들이대는 시간, 현이의 너영라드입니다. 그런데 저희 멤버가 이름이 없어서 어쩌지요? 종환 오빠가 만들어주신다면 평생 저희 우정 변치 않을게요. 꼭 부탁드려요. 아, 네, 서로공양 SUNNY 써니가 어떨까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날들을 보내는 소녀들에게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조덕배가 노래하는 꿈에.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너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여인이여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 어느 해 만났던 여인이여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네. 조적배의 꿈에로 인생 이야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금 그 꿈에 나오기 전에 뭔가의 선곡 부탁드려요 라고 했을 때 그 라디오 멘트 있었잖아요. 라디오 멘트는 영화 내에 있었던 부분을 제가 잠깐 들려드렸어요. 그때 그 시절에 김종환 오빠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 라디오 신청곡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또 금옥이라는 친구가 우리 동아리에 이름이 없다라고 멘트를 하니 그 종환이 오빠가 써니 SUUNY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2011년도 작품인 써니 칠공주 이야기, 오늘은 그 인생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고 1학년 때 추억을 찾아 그 시절의 써니를 우연한 계기를 찾아 나서는 나미. 항상 우리에게 우연한 계기는 추억 속의 친구가 시한부 판정으로 꼭 이루어야 할 소원 같은 그런 이유로 만나게 됩니다. 칠공주 중 리더였던 하춘아를 나미는 시어머니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고 그런 하춘아에게 도와줄 리 있는지 묻죠. 소원 한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에 그 시절 칠공주 써니를 찾아주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칠공주라고 하면 껌 좀 씹었던 언니들? 그런 이름으로 칠공주파, 뭐 장비파. 저 여고 시절에는 그런 그 껌 잘 씹는 언니들, 목에 이렇게 카라 메고 이렇게 머리 올백으로 넘기고 스프레이 잔뜩 뿌린 포물선 지어진 앞머리 하고 바람 불어 땡기면서 움직이는 그런 언니들이 있는 칠공주, 공주파. 언니들의 이름이 낯설지 않은 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나미는 5명, 춘하를 뺀 나머지 5명의 친구를 찾아보려고 하죠. 5명 친구, 어떤 친구들이었을까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보면 나의 친구들, 여고 시절 친구들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절에 여고 시절의 친구들이 기억이 날똥말똥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나미는 5명 친구, 쌍꺼풀을 갖고 싶은 장미. 아주 체격이 좋은 장미입니다. 삼수생 오빠도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비주얼을 가지고 있던 장미가 있고, 욕을 너무 찰지게 해요. 찰지게 하는 욕쟁이 진이. 올백 머리가 잘 어울리는 정말 패셔너블한 진이. 머리를 야무지게 붙이고 그 시절 껌을 야무지게 씹고 땡땡이 가라가 잘 어울리는 진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금이야 오기야 집안의 금 오기. 미스 코리아가 꾸민 복희.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어른공주 칠공주
써니의 완전한 인물이었죠. 사실은 그 어른공주 그 비주얼을 담당했던 그 장면은 아직까지 저한테는 계속 뇌리에 남는 것 같아요. 장민의 집에서 창가에 앉아서 책을 잡지? 이런 거를 보는 듯한 다리 하나를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런 비주얼을 담당했던 그리고 브레인을 담당했던 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는 장미, 진이, 금옥, 복희, 수지를 찾을 수 있을지 음악 듣고 써니를 찾으러 나서 봅니다.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요. 네,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요 듣고 왔습니다. 써니는 현재를 살아가는 중년 여성 나미가 병상에 있는 학창시절 친구 추나를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과거 써니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친구들을 다시 찾기 위해 움직이면서 영화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써니 멤버들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감정. 그리고 잊고 살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그 시절의 나. 써니는 단순한 우정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청춘과 다시 마주치는, 그렇게 만나게 되는 추억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희의 여고 시절 1988년. 써니의 시대적 배경도 그쯤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더 나고 아직까지 써니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아른아른 거리면서 추억을 찾게 되는, 추억을 곱씹게 되는 그런 작품일 것 같습니다. 2011년도 5월, 6월쯤 영화가 개봉할 당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현이가 영화를 보고 나오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각각이 다른 자리에서 그 작품을 보고 나왔던 중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죠. 써니 영화를 보고 나오는 그 시점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학교 시절에 동창을 만나게 되는, 갑자기 써니 영화가 뭔가의 계시처럼 친구들을 다 만나봐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해줬던 작품으로 지금도 아직도 각인이 되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그 안에서 몇 학년, 몇 년도에, 지금은 중학교 이름이 바뀌었어요. 중학교 친구의 졸업연도, 그 다음에 선생님 이름, 이야기를 하면서 손잡고 벌쩍벌쩍 뛰었던 그 감정이 아직도 벅차오릅니다. 지금도 소름이 확 돋아요. 근데 일반 영화가 아니잖아. 써니를 보고 나오는 그날, 그때의 감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을 안고 있는 써니 작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어느새 그 시절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사실은 저는 여고 시절의 그 시절, 그 다음에 써니 작품을 봤던 그 시절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교복은 허리춤에 돌돌 말고 스쿠버스 타기 위해 열심히 뛰어 내려가는데 놓치면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정말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고 학교의 별칭을 안고 있는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여고 시절은 야, 니네 학교는 언덕 위에 하얀 집이잖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니는 그 시절. 라디오에서는 김한선, 조용필, 이문세의 노래가 흘러나오던 그 시절. 미제의 초콜릿 한 조각에 마음이 설레고 길거리마다 워크맨, 이어폰을 한 귀에 꽂은 친구들이 있고, 영화 써니 배경인데 현이 여고 시절 배경과 그닥 다르지 않는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그저 추억이라는 단어로는 다 담기지 않습니다. 그 시절엔 분명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도, 사실 힘들게 여고 시절 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치열하게 해야 되는 그 시절도 있지만 다른 부류의 치열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현이한테는. 그리고 시대적인 전두환 정권의 통제와 억압, 학생 운동의 물결도 함께 이 작품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영화 써니는 그 시대를 단순한 배경으로만 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춘하가 친구를 위해 싸우고
써니 멤버들이 우정으로 세상과 맞서는 모습엔 그 시절을 살아간 수많은 평범한 청춘들의 이야기, 그 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고 있던 낯설고도 익숙한 공간이 곳곳에 나오고 있죠. 문방구, 지금 문방구가 많이 없어요. 거의 이제 일일 배송, 택배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방구 앞에 불량식품, 그 다음에 학교 뒤 텃밭. 지금은 학교 뒤에도 텃밭이 많이 있긴 있어요. 스쿨팜이라고. 복도에 울려 퍼지던 발소리, 쉬는 시간의 수다. 여학생들에는 고유의 그 수다들이 있죠. 그 다음에 수미쌤이 또 임신한 수미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속눈썹 붙이는 장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거울을 보고 풀메이크업 장착. 등교는 보통의 그냥 민낯으로 등교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오후 되면 풀메이크업을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현이의 추억 속엔 물풀과 이쑤시개로 쌍꺼풀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물풀을 그대로 갖고 다녀요.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를 잘라가지고 붙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눈썹 그 쌍꺼풀 위에, 아니면 이쑤시개에 물풀을 붙여가지고 그 금을 닦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 학교길에 걸어가는 뒷모습. 사실 그 음침한 그 뒷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작품. 써니는 그런 시대의 소소한 풍경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담아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아마 청취자분들 또 그 시절 써니 같은 친구들과 웃고 울던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그 안에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죠. 그 시절에 나를 다시 만나게 해준 영화, 바로 써니 이야기입니다. 조용필의 단발머리와 이문세의 S랑입니다.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그건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네, 조용필의 단발머리,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추억을 찾아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를 통해 송출되고 있는 현이의 너영나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과 공동체가 직접 방송을 만들고 소통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일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고 있으며 전주 93.5MHz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2시에 만나는 현이의 너영나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화 써니의 주인공 임나미는 벌교에서 서울로 전학 온 소녀였죠. 성인 역으로는 유호정 배우가, 과거 속 인물은 심은경 배우가 잘 소화해 주었는데요. 춘하를 따라다니고 춘하가 잘 챙기는 소녀이면서 소녀시대와 맞짱을 뜰 때 귀신 빙의가 된다면서 욕을 엄청 메소드 연기로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막판에 천우희 이 배우와 또 대립되는 부분, 그 다음에 천우희 배우 역시 본드를 하는 불량 학생으로 나오는 소소한 말싸움과 그 말싸움으로 인해 큰 파장이 생기는, 또 써니의 해체까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미와 얼음공주 수지와의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벌교에서 제일 예쁘다던 나미는 서울에 와서 예쁜 애들 중 예쁜 애가 수지라고 하면서 성인 흉내를 내고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먹는, 그러면서 괜시리 전라도 사투리를 쓴 나미가 미웠던, 새 엄마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니 괜시리 미웠던 수지의 마음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서로 울면서 서로가 예쁘다고 찐 여고생 등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면에 그냥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장면들이 소소하게 나옵니다. 성인 임나미에게 고등학생 딸이 있고 그 딸이 일진들에게 당하고 있을 때 엄마랑 춘하, 장미가 구해주는 장면도 그 당시 영화를 보면서 또 중간중간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장면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 명품 가방으로 한 대 탁 날리는데 열쇠 달린 명품 가방이 무기로 둔갑하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장미가 순찰차 실려가는 차 안에서 또 하는 대화 내용도 또 웃음을 자아내는 코믹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방금 임나미 캐릭터를 봤으면 이제는 하춘아 캐릭터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춘하는 써니의 리더이면서 싸움장, 의리녀로 나오죠. 싸움은 춘하가, 울음은 나미가. 말보다 행동으로 친구를 지켜주던 강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춘하는 강했지만 어린이 된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하지만 여전히 웃으며 말하죠. 우리 써니 다시 모일 수 있을까?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움직이게 만들죠. 잘 나가던 남편과 여고 딸이 있는 나미가 그 말에 춘하는 끝까지 써니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영화의 막바지까지 내리는데, 장례식장에서 리더답게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고 선물을 해주고 떠나는 하춘아. 그 안에서 또 써니는 식장 안에서 위에 앞에서 축제 때 못다한 춤을 추게 되고, 그 과정에 찾지 못했던 수지도 만나게 되죠.
웃음이 나오는데 눈물도 흘러나왔던 그 마지막 장면, 엔딩 장면이 사실은 그냥 소소하다기보다는 뭉클했던 장면으로 와 닿습니다. 음악 듣고 갑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그때 그 노래, 송창식 고래사냥.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 했더니 그럼 그렇지 이상하다 했더니 벌써 몇 달째 구석자리만을 지키고 있던 음반을 괜히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지. 이게 그때 그 노래라도 그렇지. 달랑 한 곡 들었을 뿐인데도 그 많고 많았던 밤들이 한꺼번에 생각나다니. 예쁜 물감으로 서너 번 덧칠했을 뿐인데 어느새 다 덮여버렸구나 하며 웃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오래된 예배당 천장을 죄다 메꿔야 하는 페인트장이었구나. 그렇다고 내가 눈물 한 방울 글썽이는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지. 이게 그때 그 노래라도 그렇지. 달랑 한 곡 들었을 뿐인데도 그 많고 많았던 밤들이 한꺼번에 생각나다니. 서너 번 덧칠했을 뿐인데 어느새 다 덮여버렸구나 하며 웃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오래된 예배당 천장을 죄다 메꿔야 하는 페인트장이었구나. 그렇다고 내가 눈물 한 방울 글썽이는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지. 이게 그때 그 노래라도 그렇지. 달랑 한 곡 들었을 뿐인데도 그 많고 많았던 밤들이 한꺼번에 생각나다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진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우리의 사랑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모두들 가슴 속에 뚜렷있다 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 장기화와 얼굴들 그때 그 노래 송창식이 부른 고래사냥 듣고 왔습니다. 남이와 추나 캐릭터의 에피소드까지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소곳해 보이지만 성깔이 있는 오키, 이현경 배우가 역할을 잘 소화했고 여고 시절의 써니의 금옥이는 남보라 배우였습니다. 서치과집 무남동녀 금옥이, 금이야 오기야 해서 금옥이. 명랑한 성격이지만 성깔이 있는 팀 내의 분위기 메이커 담당을 했던,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국문과를 지망했고 본인도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금옥이 캐릭터가 있었고, 진이라는 인물, 국문학과 교수 집안 딸내미, 욕설이 찰지고 패싸움 할 때는 욕배틀 선두주자, 욕에 대해 애정도 남다른, 어릴 때 찍은 비디오에서 꿈이 욕사전 지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욕에 대해서 배틀을 나갈 정도의 자신이 있었던 그 진이. 성인이 된 이후 장미와 남이가 보게 되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써니는 여고 서클이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잘 사는 좋은 집안에 시집 간 듯 하게 보였고,
우아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써니는 서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서클이냐는 질문에 스터디 클럽이야 라고 얘기하죠. 과거를 날조하며 교양이 있는 사모님으로 살고 있는 진이 역할을 하는 에피소드도 보고 있었고, 장미가 계속 도발을 하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고쳤냐고. 성형이 완전 끝판이었죠. 그래서 여기 그때그때 튀어나오는, 어쨌건 부유하게 잘 살아서 나미와 함께 더불어 생활에 지장이 없어 보였죠. 다만 남편의 바람을 피웠으니, 그러나 빌딩 한 채 받고 용서한 것처럼 보였고, 추나가 사망 후 써니의 붓장으로 임명이 되었죠. 근데 그 붓장의 그 유언장에 저 원래 붓장이었는데요? 라며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써니 영화 작품의 크레딧, 엔딩 크레딧이 또 술술한 재미를 주었던 것 같았어요. 나미의 짝꿍인 바로 장미. 항상 쌍꺼풀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주죠. 완전 진심이었죠. 장미의 집은 써니 멤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였고, 50 시절 군사 정권이었던 당시 아버지가 장성급 군인의 집으로 보아도 규모가 있고, 친구들과 놀면서 부엌에서 꺼내온 수입 과자를 먹는 것으로 보아 고위층 집안에서 꽤 잘 살던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각자 집안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보험회사를 다니고 실적이 좋지 않아 매 조회 시간에 타겟이 되고 있고,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말아먹고 몰래 도망 다녔던 적도 있는 것으로 잠깐 나와요. 어찌됐든 생활이 변변치 않은 것으로 나오고, 그나마 나미와 연락이 다 친구들을 하나씩 찾는 정말 찐 짝꿍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인물이죠. 사실 나미가 친구를 찾아 나서게 된 것도 이 인물 덕분인 것 같아요. 집안일 때문에 나서기 망설이던 나미에게 설득을 하죠. 제일 잘 나가는 흥신소를 소개하고, 오랜만에 만난 추나를 보자마자 울거나 장례식 때 유달리 눈이 퉁퉁 부어있는 것을 보면 호탕하고 유쾌한 성격과는 달리 눈물도 많은 캐릭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나가 사망 이후 장미에게 또 엄청난 선물을 안겨줍니다. 보험왕을 하게 해주죠. 그 회사에 있는 모든 보험을 친구들 앞으로 다 들게 해주고, 그 해 보험왕은 장미 너야 가시네야 라고 합니다. 또 마음이 아픈 극과 극인 캐릭터. 명동에서 가장 큰 미용실을 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멋을 부리는 것에 매우 신경이 많이 쓰며 장래희망도 미스코리아. 그때 당시에는 미스코리아가 굉장해요. TV에서도 나올 정도로. 근데 지금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TV에서 나오지 않아요. 말버릇은 미스코리아 특유의 말투와 미스코리아 나가야 된다 등 엄마 미용실에서 장미의 쌍꺼풀 테이프를 조달해주는 공급책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그리고 미스코리아 당선 시 장미에게 쌍꺼풀 수술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4차원 성격을 가진 진이. 평상시에도 미스코리아스러운 헤어스타일과 머리 장식, 명찰 리본을 꾸미고 다녔죠.
하지만 가세가 기울어서 미용실 운영난에 시달렸고 어머니가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바람에 학교를 중퇴하고 생업 정선에 뛰어들어야만 했고 결국은 술집으로 전전하게 되죠. 알코올 중독 증상까지 생긴 데다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심리도 불안했습니다. 남이를 통해 친구들이 한 명씩 찾게 되고 써니 멤버 중 과거와 현재의 희비 교차가 가장 커서 슬픔을 자아내는 인물. 장미 역시도 너무나 비참해진 그녀의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서 다가가기가 힘들다. 그냥 가려 했지만 또 남이는 한마디 하죠. 친구 좋은 게 뭐냐? 라며 망설임 없이 다가갑니다. 일터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고 술집 주인에게 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남이 친구를 보고 남이가 아줌마 술 줘요.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바가지 팍팍 씌워서 아줌마가 서빙해요. 라고 으름장을 넣어줘. 역시 보미에게도 춘하의 선물이 전해집니다. 춘하의 유언으로 복희는 봄이랑 살 아파트를 얻었고 가정 환경으로 인해 얻은 정신질환에 대한 재활치료, 직업훈련, 봄이의 양육비, 교육비, 결혼자금까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직업교육 기회까지 얻어 금옥의 출판사 사옥에 개인 미용실을 개업했다라고 엔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춘하의 죽음이 친구들에게 또 다른 선물로 보내지고 나타나면서 다른 우정을 또다시 찾게 되고 추억을 찾게 되는 장면으로 엔딩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한 친구가 있습니다. 수지. 여고 시절 퀸카였던 그 학교의 퀸카였던 수지가 있고 수지는 남이와 상미와 소소한 말다툼이 있을 때 남이로 구해준 수지가 학교 축제 때 본드를 흡입한 상미로부터 써니텐 유리 조각에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이후 써니는 해체가 되고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돼서 영화가 끝이 나나? 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춘하가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하는 맨 마지막 엔딩 장면이 나오죠. 춘하의 임종을 앞두고 친구들이 모이고 장례식장 앞에서 장례식장 안에서 춤을 추게 되죠. 축제 때 못다한 춤을. 그 사이에 수지도 오고 책을 좋아했던 수지는 서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엔딩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의 써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추억에서 나는 써니의 어떤 역할이었는지 내 역할은 남이었나? 내 역할은 복희였나? 나는 춘하였어. 정도. 오늘 여러 캐릭터를 만나보기는 했는데요. 그 사이에 나의 캐릭터, 나의 여고 시절은 어디쯤이었는지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보니엠의 써니 듣고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현이의 너영나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은 언제나 복잡하고도 아름답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인생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던져줍니다. 현이의 너영나드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전지적 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며 우리 모두의 로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이의 너영나드에서 싱그러운 에너지를 가득 담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매일 6시에서부터 11시까지 송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다음 주제에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 월요일 오후 2시 현이의 너영나드 또 만나겠습니다.